네, 시장 흐름 살펴봤으니까 세 분과 함께 시장 진단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시작하고 나서 잘 버티고는 있는데 장중 내내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아직까지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데 시장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가격 매력이 거의 다 지금 거기에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오늘 단기적인 고점이 1765포인트가 단기 고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없이 이 단기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봐지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면은 3월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의 그 신흥국 펀드의 자금 유출세가 좀 약해진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2000년 1월 이후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신흥 주식 펀드 주간 유출입 동향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 초 들어와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3월 마지막 주에 저 보면은 유출 폭이 굉장히 줄었죠. 근데 저 상황에서 더 많이 이렇게 상승 전환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올라가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저 마지막 주에 선진국 주식 펀드로는 순유입은 되었습니다만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그게 좀 가능하다.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신흥국 펀드로는 강하게 순유입이 좀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전환될 가능성이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높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횡보를 할까요? 밑으로 빠질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뭐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1680에서 1760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구간에서 이번 4월 초에는 요 구간으로 박스권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박스권으로 갔다가 아마 4월 중순 지나고 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5월 달에 이제 5월 초에 4월 지표가 본격적으로 발표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은 코로나 효과가 반영이 많이 안 된 거예요.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게 3월이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3월 중순경서부터 맞아요. 굉장히 경색되기 네. 시작했기 때문에 3월 지표는 이제 다 반영이 안 됐는데 아. 이제 4월 지표가 반영되는 그 5월 초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경기 침체 강도와 그 기간에 대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연쇄적인 파생 악 영향도 지금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거 하나만으로 전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도 여건이 받쳐주지 않고 지금 지표가 이제 더 가시화되면서 부진에 대한 네. 지표가 이제 가시화됨에 따라서 더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다 반영이 되어 되었다라고 있다는 거죠. 한다면 지금 네. 열심히 들어오는 개인의 매수가 더 들어와도 될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도움 네, 말씀을 그렇죠. 들어보도록 하고요. 박윤진 파트너께서는 시장 흐름 같은 의견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저는 4월 달에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하고 가야 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고 4월 달에서 이제 5월 달로 가면은 항상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실적 시즌으로 갑니다. 근데 총선을 모든 국가들에서 이제 국가들이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이라든지 이렇게 선거철을 앞두고서는요,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를 우리가 많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우리 최창룡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스권을 좀 좁은 박스, 크진 않은데 이 좁은 박스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갑갑하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쪽으로 방향을 화끈하게 틀진 않고 한 중순까지 총선까지는 박스권을 그리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총선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가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눈치채셨고 알고 계셨듯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실적들이 우리 상장사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박스권에서 있었던 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확실히 위로 튀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이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주가는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돼서 보면 주가라는 것은 경기보다 6개월 선행한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 이퀄 경기인데 경기를 반영하지만 6개월을 선반영한다. 악재도 6개월 선반영하고 호재도 6개월 선반영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요 뉴 노멀 시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6개월 선반영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요소가 된다면 바로 통화량입니다. 네. 이제는 통화량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경기 상황, 경제, 경영 어떤 이쪽에 봤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의 통화량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아무리 경기가 조금 안 좋다고 한다면 우변에서 이제 주가가 있고 우변에 이제 경기가 있으면 경기에다가 통화량을 좀 더해서 본다면 경기가 좀 꺾여도 통화량이 많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를 좀 받치거든요. 왼쪽 네. 좌변에.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아주 기민하게 굉장히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빠지기보다는 이 통화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는 거 느끼시죠? 왜냐하면 각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정책 공조가 일어나고 있고 유동성 공급을 하고 또 금리를 내리면서 아주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과에 인해서 아주 하락도 조금 제한돼 있을 수 네. 있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네. 올리기도 힘들고 내려갔을 때도 어느 정도 통화량이 받쳐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네. 흐름이면 지금과 같은 장이 더 계속될 수가 있다라는 거네. 개별주들만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 바로 말씀하셨어요. 피곤한 그래서 장세. 이제 바로 그러고 나면 바로 화려한 개별주 장세가 탄생할 겁니다. 네. 사실 지금도 뭐 테마라 개별주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오늘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참 방향성 없이 좀 어수선한 네. 분위기긴 하거든요. 지금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럴 때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사실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워낙 개별주 장세가 뚜렷하다 보니까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다른 종목은 잘 가는 것 같고 이 낙폭과에 따른 반등을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김동엽 파트너도 같은 의견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러한 장의 움직임이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분들 기준으로 입장을 말씀드리면 앞서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거랑 궤를 같이 하는데 뭐 스포츠 브랜드 뭐 비슷한 이름으로도 요새 거명이 되지만 지금은 어차피 시장은 5월 달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게 될 텐데 그야말로 U자형이냐 L자형이냐 심지어는 I자형이냐 아니면 나이키형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월 달에 갈림길이 나올 시장에서 지금 3월 달에 큰 하락 이후에 일부 돌린 모습에서 4월 달은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 가치가 되는 뭐 코로나 확진자 수의 어떤 정점이 4월 하순 정도에는 분명히 달성이 될 거냐 여부, 그리고 나빠지는 경제 지표가 4월 달에 많이 집중이 될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되는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의 정점과 나쁜 경제 지표가 서로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거냐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참아줄 거냐. 지금 오늘부로 아마 전체 확진자 수가 글로벌적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명을 돌파하는 그런 좀 뭐 숫자적인 어떤 의미가 좀 있는 날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한 달 사이, 한 일주일 사이에 배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4월 하순 이후에 셧다운이 마무리될 걸로 보는 4월 하순까지 많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 셧다운이라든가 거리두기가 5월 달, 6월 달까지 연장된다고 보면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칠 거고 그렇게 되면 5월 달에는 2차 패닉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의 결국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월 달 그렇게 막 열심히 너무 주식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5월 달 장세가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거 따라가셔도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는 거 충분히 더 기다리셨다가 사는 게 맞다라는 개념으로 4월 달은 힘들지만 차분하게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장세에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개별주들은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지금 매매 또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라고 보세요? 그게 우리 오늘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흔히 말하는 뭐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오늘 이게 사실 플러스 나니까 될 것 같아라고 들어가시면 무조건 물리는 장세고요. 또 내려가면은 용기가 안 나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뭐 개별 종목들이 많이 변동성이 나오는 것들
사실 약간 중수 이상의 프로급들이 덤비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뭐 주린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주식어린이. 주식어린이. 그분들이 하시면은 거의 70~80% 이상 다칠 확률이 높은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신규로 계좌를 틀고 들어오시는 굉장히 신규 개미라고 하죠. 신생 개미, 신생아와 같은 주린이, 이제 주식 어린이와 같은 이런 신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개별 종목 장세에서 박자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마 많은 신규 자금들이 다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들어왔을 텐데 그동안 개인 지금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 31일까지 기준으로 무려 22조 원이라는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담았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진단을 하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여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개인들을 소환했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 최근 우리 시장 확실히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 매수 현황과 함께 개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올해 1분기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비교할 만큼 각종 기록들을 양산했습니다. 코스피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고 저가 매수 열풍으로 투자 대기 자금이나 신규 주식 계좌 개설은 유례 없이 급증했는데요. 주식 거래 신규 계좌 증가 규모가 2009년 4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가 폭락 후에 반등기에 계좌가 급증을 했다면 올해 1분기엔 주가 하락기에 계좌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또 올해 1분기 코스피는 20.16%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분기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인데요. 코스피는 2190선에서 1700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 기록은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주식 열풍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투자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1월 29조에서 3월에는 43조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대략 13조 2천억 원이 급증한 건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40조 원을 웃도는 건 사상 최초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제 10년간 한국 주식을 60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떠났던 개인들이 최근 무서운 속도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조 원에서부터 적게는 수천억 원씩 연일 매수 중에 있는데요. 코스피 한 달간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가장 위에 선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무려 12조 8천억 원의 대량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5조 가까이 팔았죠. 그러니까 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개인들의 코스피 누적 순매수 금액은 20조 5,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거래소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 순매수 규모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만 1조 4,2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줌마버핏의 확산에도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줌마버핏은 기혼 여성과 워런 버핏의 합성어입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신규 계좌 개설 40%가량이 여성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 줌마버핏을 꿈꾸는 여성들의 열공 욕구는 또 출판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즘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주식 관련 서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동산 서적은 한 권에서 2권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은 대출 규제와 세금 때문에 어렵고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도 없다 보니 주식 대기 매수세가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 융자 잔고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가 늘었는데 신용은 줄었다. 긍정적인 뉴스일까요? 지난 3월까지 10조 원대에 머물던 이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6조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최고 10조 이상 늘어났던 것과 비교를 하면 4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공여 잔고의 감소는 투자자들이 직접 갚거나 증권사들의 반대 매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이후 빌린 돈을 만기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강제로 일괄 매도되죠. 그러니까 최근 코스피가 며칠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하락장에서는 상환보다는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팔아서 반대 매매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동학 삼전 운동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올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들이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존 주주를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개인 주주는 이제 100만 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의 개인 주주 비중도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최대치인데요. 지난해 삼성전자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실망한 개인들이 대거 주식을 내다 팔면서 3%대까지 떨어졌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개인 주주 비중은 2.5%포인트나 높아진 셈입니다. 그럼 한 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탑 10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살펴보시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에 좀 집중을 했고요. 최근 석유 전쟁 관련 뉴스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급등락에 베팅하는 개인들도 많았는데요. 원유 선물 ETF도 8위에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한 달 동안 6,7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1위부터 또 5위를 보실 텐데요. 일단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1위가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순매수 금액을 합치면 6조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이 한 달 동안 12조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 절반은 삼성전자를 산 건데요. 그만큼 국민주로 등극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뭐 현대차에도 저가 베팅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눈여겨볼 부분은 순매수 2위와 3위 종목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쪽도 많은 건데요. 그리고 하락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지금 순매수 금액도 그 차이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처럼 우리 시장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지수 방향에 따라 수익을 얻으려는 개인들의 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학개미 매수 현황과 탑 10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상위 탑 10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인 삼성전자를 제일 마지막에 진단을 하고요. 지금 10위에서 8위까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9위가 LG화학, 8위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였습니다. 박윤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건 딱 2차 전지의 대장이기도 하고 유가 관련해서 화학 정유주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원유 관련한 ETF에 대한 관심까지 갖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 걸까요?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본인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딱 10개의 어떤 상위 랭크가 지금 되어 있는 종목들을 딱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다 이제 보면은 계속 신저가가 나와서 아주 그냥 급락을 해서 정말 이게 어디 갈까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거기서 지금 다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일단 어떤 사람이 저는 초보 투자자라고 생각하냐면 기간이 매매를 시작한 지 기간이 경력이 짧은 분은 저는 초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분을 일단 초보 투자자라고 생각하냐면 30년이 됐든 매매하신 지 주식 경력이 50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매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다 초보 투자자로 저는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수를 하면 손실이 나도 매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도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들은 손실이 나도 매도가 안 되고 수익이 나도 매도가 안 되시는 분들을 저는 초보로 보고 매수만 있거든요. 하시는군요. 한 번 매수하면 정말 매도키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네. 내 인생에 매도는 없는. 장기 투자. 네, 자연적으로 장기 투자자 이런 분들을 저는 초보 투자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두 번째는 이렇게 급락한 정말 주가가 많이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들을 주로 다 매수를 합니다. 이게 공략을 합니다. 저는 봤을 때 오히려 반대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아니라 그간 강했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량주 안에서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강했다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주도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을 많이 담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간의 주도주가 뭐 반도체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이었잖아요. 네. 이쪽이 많이 빠지니까 많이 들어가신 거 아닐까요? 어쨌든 주도주가 됐든 주도주가 아니었든 일단 많이 빠져야 들어가요. 이 초보 투자자님들은 많이 빠져야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절대 못 사요. 예를 들어서 현재 급등하고 있고 현재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절대 안 들어가세요. 일단 이 특징이 두 가지예요. 매도를 잘 못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빠진 종목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일단
그 성격에 맞게 지금 딱 매매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격에 맞게 지금 매매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10번 랭크 10위에 되어 있는 SK 이노베이션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2차 전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 하면 아직은 2차 전지보다는요 우리가 정유의 개념, 정유 그렇죠. 섹터의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주가에 빠진 모양새를 보면 이제 섹터별로 빠진 모양새가 비슷하거든요 종목 안에서.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보면은 정유 섹터 빠진 모양새랑 굉장히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조금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정유 섹터가 왜 빠졌냐면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원유가 너무너무 급락을 하고 특히 오늘 밤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합의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뭐 급등을 미국 시장에서는 원유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직까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또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정도의 어떤 이런 뉴스에 트럼프의 어떤 호재 뉴스에 매도를 한번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수해서 만약에 밑에서 아주 잘 잡으셨다면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아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유는 두 가지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원유의 수요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누구나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원유는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지표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거보다 정치적인 에너지 패권 싸움에 의한 어떤 정치 싸움에 지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많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또 급등도 나오고 정치적으로 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네. 이런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LG화학은 어떻게 보셨어요? LG화학은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을 비교하자면 LG화학도 정통적으로 섹터가 화학 섹터가 있고요. 정통적인 화학 섹터가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LG화학의 모습은요. 2차 전지의 섹터의 하락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를 따라갈 것으로 그 모델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2차 전지의 대장은요. 테슬라입니다. 미국 시장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 모형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주가가. 테슬라를 제가 이렇게 어저께 면밀히 보니까요. 사실은 중장기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이 나올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살아있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큰 상승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유 ETF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 원유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밤밤에는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선물에서는 또 5%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정치적인 싸움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기를 반영하거나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어떤 이런 지금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사실 좀 핸들링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TF에 대해서도 사실 매매가 쉽지는 않고 네, SK이노베이션도 역시 매매는 쉽지 않다. 오늘 정확하게 좋은 매도 타점이었다고 봅니다. 아, 네. 하지만 LG화학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개미 순매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탑10 종목 안에서 7위부터 5위까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담으셨는데 역시 2차 전지의 대장. 지금 보시면 2차 전지가 기존 주도주였기 때문에 네. 정말 빠졌을 때 이쪽으로 매수가 확실히 좀 들어갔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우리 원유 WTI 원유 선물 우리 개인 매수 8위로 넣었지 네. 않습니까?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기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감산 합의에 성공하면은 유가가 이제 계속 V자 반등이 나올까? 계속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수요 왜? 때문인가요? 예? 수요 때문에. 그렇죠. 네. 잘 보셨습니다. 이 유가는요, 과거 경험적으로 공급 부분의 요인에 의해서는 아주 단기간으로 움직였어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은 수요에 달려 있거든요. 경기 침체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대세 하락기도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걸 가지고 원유 선물을 단기간으로 매매하신다면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하신다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게 공급 부분에 사우디하고 이제 러시아가 합의한다면 또 한 차례 또 한 번 또 반등은 나올 겁니다만 그 재료가 반영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 수요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렇죠.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주도 상당히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 국면이 경기 침체 국면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 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이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봐요. 그 시점이 저는 뭐 최소한 뭐 1년 이상 2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 국면에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사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몸을 움츠리고 뭐 계실 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6위가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러면 삼성 SDI는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오래 기다리셔야겠다라는 진단이네요. 오래 기다리지 말고 파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LG화학은 참고 오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신 반면에 오래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기다리는 게 힘드니 오히려 지금 굳이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보수적인 관점이시네요. 그렇죠.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눈높이가 많이 안 낮춰져 있어요. 지금 삼성 SDI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올 1, 4분기 그 예상 실적이 올 1, 4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매출액이 불과 2.4% 감소하고요. 2, 4분기 때도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영업이익은 물론 많이 감소합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좀 줄어들면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많이 네. 주는데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이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SK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인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네. 1, 단기는 4분기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1, 4분기 매출액이 지금 플러스 4.4%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 현재 반도체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업황 속에서도 반도체는 잘 버티고 있는데 2,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질 것 같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제 1, 4분기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근데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 보면은 곧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는 괜찮은데 좀 길게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5위 삼성전자 우선주 이걸 저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반도체만 볼 수가 없잖아요. 시장 흐름에 연동되는데 시장이 크게 오르지 않는데 단기적인 매매 안에서의 기회를 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아마 4월 첫째 주 내지는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는 박스권은 유지된다고 봐요. 많이 네.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은 박스권인데 요 국면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한번 빠졌을 때 박스권 하단 정도 뭐 가격이다 생각해서 한번 사시고 박스권 상당 정도 지수대가 올라가면은 그 가격에서 한번 파시고 뭐 이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 삼성전자 우선주가 5위에 올라와 있는데 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본주를 안 사시고 우선주를 사시는 분은 왜 사시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배당 때문에 사시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주기 때문에 배당은 좀 받을 거 아니냐 이런데 네. 물론 배당은 유지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의 그 매 분기 배당금이 365원 매 분기에 4분기에 나눠가지고 주는데 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3.7%면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배당금을 주니까 올해는 괜찮지 않겠냐. 계속 작년 기준으로 배당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 결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렇게 주는 네. 게 맞습니다만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 이 삼성전자도 올해 실적이 감소하면은 내년에 배당금을 또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내년 배당금 줄일 것까지 반영을 또 하게 돼요. 하락하게 되겠죠. 내년에 배당금을 줄이면 그때 하락하는 게 네. 아니고 실적이 감소하면 내년 배당금 줄일 것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반영해가지고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결국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도 사실 개인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매매 매력도에 대해서는 높지 저는, 않다라는 높지 진단.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매매는 유효하나 뭐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는 역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네.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대차가 사실 최근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현대차를 4위로 좀 많이 매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까지 현대차 정말 많이 빠졌어서 이 가격 때문에 현대차가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현대차의 흐름에는 기대를 걸어봐도 되나요? 네, 지금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 종목 중에 ETF 같은 거 한 3개를 제외하면 우리 최근에 산 개인 투자가분들의 선호도는 TV에서 광고 많이 본 순서대로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말씀대로 많이 빠졌어요. 얼마 전에 13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 중반까지 딱 50% 빠진 상황에서 매입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정말 현대차를 살까 현대차 주식을 살까 그러다가 지금 현대차 주식을 사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현대차 주식을 사가지고 6개월 기다렸다가 더 높은 등급의 현대차를 사보자 이런 의지를 좀 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빠졌고 한 상황이 최근에 뭐 자동차 판매 부진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판매 쪽에 있어서 굉장한 부진이 나오는 상황이고 원래 한 20% 정도 이내로 해외 판매 부진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3%나 줄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물론 2분기, 3분기를 거쳐서 기저효과를 보일 걸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업사이드 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관점이고 다만 최근에 대주주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내외의 자사주를 일단 투입을 함으로써 바닥 가격이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시장에 내보는 것도 있고 흔히 많이 빠지면 맨날 내세우는 지표가 PBR인데요. PBR이 거의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동사의 주가는 결국은 지금 열심히 사갖고 모으는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동차가 2세대, 3세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레벨로 넘어가면서 혁신되는 산업으로 바뀔 거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지금 들어오고 계신 거니까 지금 가격에 사실 인내를 하시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분명히 저는 뭐 하반기 이후에는 좋은 가격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6만 원대를 생각했을 때는 또 8만 원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저거 어떻게 그림같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안쪽으로 사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사실 거래량 별로 안 붙고 지금 올라온 그런 그렇죠. 반등이라서 이게 7만 원 아래쪽에 의미 있게 사신 분들이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단가에서도 아마 살까 말까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정상적인 범위라고 하면은 8만 원 이하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지금 최근에 또 선물 인버스 2X라고 하는 ETF에 집중을 되신다. 시장 이건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완전 초보라고 볼 수는 없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진짜 2008년도라든가 IMF 시기를 가늠을 해봐가지고 충분히 2차 패닉이 있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강한 지금 네. 신념이 선물 인버스 2X 매수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그거의 2배만큼 정도의 마이너스 방향성이 나오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1700들 유지하지만 5월 달 이후에 2차 셀링 패닉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뭐 전저점이야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형 주군을 많이 이제 이미 질르신 분들이 더 이상 잔고 빠지는 거 원하지 않아라는 차원에서 반 정도의 금액으로 좀 해지 걸어 놓는 네. 그런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5월 달 됐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져갈 거냐 아니 상대적으로 인버스를 버릴 거냐 아니면 반대로 인버스를 꾸준히 갖고 가고 대형 주군을 손을 놔둘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4월 말까지는 그냥 좀 지켜봐야지 방향성을 알 거라고 생각 들고요. 어차피 방향성은 반반이긴 한데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수에 대한 흐름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수 관련한 인버스나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말 매매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네요. 매매 방향성은 쉽지는 않지만 어차피 웬만한 투자가님들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거의 반이든 아니면 반의 반이라도 해지 쪽을 걸어놓는 차원의 인버스는
필수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버리지는요? 레버리지는 지금 완전히 양극단인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특정하지 못한 분들이 일단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수는 2년, 3년 기다리면 2천 가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삼성전자보다 2배만큼의 어떤 뭐 방향성과 속도감을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좀 추종을 해서 사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건 이제 만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옵션이나 이런 것처럼 만기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하실 건 없겠으나 결국 우리나라의 시장의 방향성을 윗방향으로 굉장히 타진을 하고서 사신 매수인데 삼성전자라든 우리 앞서서 뭐 이따가 또 얘기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그런 초대형주들이나 이런 것들의 향로가 향후에 좀 불투명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레버리지가 이게 큰 수익 쪽으로 나기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 네. 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세 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순매수 종목들 안에서 단기간 그래도 좀 괜찮겠다라고 싶었던 종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긴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의견으로 들어오시는 수급들이 더 많기는 한데 사실 이런 시장 변동성도 견디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일이죠. 개인의 순매수 1위 종목 삼성전자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박윤진 파트너께서는 삼성전자 매매 전략 그리고 정말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삼성전자는요. 우리 역대 그냥 우리 딱 과거부터 지금까지 딱 이야기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정말 잘 갔던 시절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그때마다 누가 플레이어였는지 기억을 하시죠? 누구였냐면 외국인이었어요. 이번에 지금 우리 아주 좋은 편으로 동학개미들이 지금 열심히 삼성전자를 사서 우리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가총액의 어떤 그런 종목들도요. 지금까지 제가 본 주식은 정말 거기에 플레이어가 붙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벽 거기에 선수라고 얘기하죠. 선수 플레이어가 붙지 않으면 주식은 상승 방향으로 또 아주 탄력 있게 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는 미안하지만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서 그래도 하락이 좀 제한돼서 좋긴 하지만 사실은 선수가 좀 결여됐다,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상승도 좀 제한되어 있지 않나 지금은. 그러나 이런 삼성전자에게 만약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갑자기 어느 날 선수가 입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폭등하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정말 선수가 입장할 때까지는 좀 어려운 그렇게 좀 제한적인 네.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고 선수가 입장하고 나면 정말 그때부터는 우리 동학개미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선수라고 말씀하시고 외국인이라고 듣습니다.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인이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을 이끌기에는 글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중립 의견이고 사실 삼성전자를 보고 들어오는 수급은 지금 삼성전자에 돈 넣어두면 그래도 몇 년 있다가는 돈을 벌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는 한데 사실 신규 자금이기 때문에 투심 역시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수급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중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최창윤 전문가께서도 지금 살짝 봤습니다만 매도의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다 삼성전자를 사는 자금이 이렇게나 큰데 매도의 의견을 주시다니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개인 투자가들 뭐 제가 주식 시장을 떠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 예전과 달라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기에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상품들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지 꼭 주식을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상품. 뭐 인버스 같은 경우에 뭐 선물 레버리지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퍼 밴드를 한번 보세요. PBR 밴드를 보시죠.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PBR 밴드. 왜 PBR 밴드를 좀 많이 보느냐면 퍼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익 변동성 때문에 이게 좀 변동폭이 큰데 PBR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그 PBR 12개월 선행 PBR이 1배 수준인데요. 왼쪽에서 쭉 보면은 거의 1배 수준에서 이렇게 지지를 했었죠. 2009년도 저 때가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6년도 저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저 때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위치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내수 쪽으로 전환할 때 드디어 이제는 중국은 성장하기 어렵다. 이제 그때가 이제 2016년도인데요. 그때도 일배 수준에 지지했는데 지금은 밴드 보십시오. 최소한 저 일배 수준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높아요. 그 1사분기 올 한 해 출하량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D램이 플러스 13% 그리고 핸드폰과 TV 세트가 마이너스 9% 정도 네. 이렇게 감소하는데 저는 연말 올 한 해 출하 전망치 더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좀 높다는 점이 여전히 부담이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신호를 보였고요. 대세 하락도 이제 막 시작됐는데 지금 동학개미 우리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제 연초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넣으셨는데 네. 그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앞으로 최소한 1년, 2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시려고 주식을 많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래쪽으로 빠질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상품도 많으니까 좀 다양하게 상품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뺄 수가 없다. 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셨는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수만 알지 매도는 모른다고. 그럼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정권사 재직 경력이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 대세 하락기 시작되고 경기 침체기 시작되고 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후반부에 보면은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아픈 경험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지금 연초에 들어온 자금들은 거의 다 게임이거든요. 굵직굵직한 스마트머니가 아닙니다. 스마트머니는 정말 우리 그 위기 때 거의 후반부에 정말 목말랐을 때 굵직한 자금이 들어오는 이 스마트머니는요. 경기 침체 후반부, 주가 대세 하락기 후반부에 아무도 돈이 없을 때 시장에 경기 침체 후반부에 돈이 없어요. 네. 다 개인들 다 돈이 없습니다. 그때 한 줄기 메마를 때 정말 그때 들어오는 자금이 스마트머니인데 이제 경기 침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제 막 초반부입니다. 지금 들어온 자금은 작년에 돈이 있던 자금이 개인들 자금이 들어온 거지. 그 강남에 굉장히 알짜배기 자금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들어온 거는 계좌 수가 많아요. 계좌 수가 많습니다. 굵은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계좌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최근에 넣었던 자금은 스마트머니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방향성을 너무 주식 사는 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 따라.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전 저점 지금 1660 정도가 단기 저점인데 저거 이탈하고 내려가면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엽 파트너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세 분이 중립, 매도, 반등 시 매도 표현은 다른데 방향은 같은 것 같아요. 맞나요, 김동엽 파트너님? 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분들이 사실 우리가 뭐 양분해 가지고 이미 사실 신용장고를 통해 가지고 많이 털리신 개미들도 있고 이제 막 첫 출발해 가지고 들어오는. 근데 오늘 사실 방송의 포커스는 후자에 좀 가깝죠. 이분들마저 더 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절박감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코치를 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오늘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나와서 얘기 드리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논조는 주식 왜 산 거예요, 네. 도대체. 나 들어왔더니 매도를 하라고 잘 하네요. 안 오를 것 같은데 왜 산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뭐 자금의 성격이 물론 개개인마다 다 특징이 있고 이번에 들어오신 돈이 만약 부동산 쪽을 중심으로 하시다가 들어온 부동자금 쪽에 유입이 됐다고 하면 부동산 솔직히 한두 달 만에 승부 보려고 하시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안 되면 2, 3년이라도 묵혀놓고 뭐 시세가 나는 걸 기다릴 줄 아는 어떤 자금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세한 자금의 성격을 개개별로 분석할 수는 없겠으나 이번에 들어온 약 한 3, 40조 정도 되는 개인들의 부동자금 쪽의 일정 부분은 부동산 쪽을 원래 향유하다가 채널을 바꾼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지금 생각에는 뭐 한두 달 정도의 움직임, 지금 47,000원에서 뭐 43,000원대로 빠졌다고 이거 뭐 당황하셔가지고 파셔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고 다시 결국은 한 6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2, 3년 기다리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의 뭐 잠깐의 어떤 위아래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쯤에 아마 1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황스럽고 또 외국인들이 오늘 일부 샀다고 하지만 오늘 일부 산 거는 제 생각엔 2천억을 팔기 위해서 200억치를 샀다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주가 행로를 보이겠으나 역시 삼성전자의 뭐 저력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5만 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해주는 전략이 좋으나 일정 부분 5만 5천 원대라든가 그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지금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가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업사이드 안 되는 실적을 감안해 보면 조금 비싸게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 5천 원 정도 차이라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매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세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의 종목들에 대한 진단을 해봤고요. 여기서 잠시 이 시각 뉴스 확인하고 잠시 후에 여러분의 맞춤형 관심주에 대한 전략도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